최초의 부정선거를 보고 저는 1954년생입니다. 7살 때 부산에서 4.19 억을 봤습니다. 혁명이지요. 경찰서 옆에 주위에 살았기 때문에 경찰관들의 쏜 총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죽고 그럴 때 봐서 굉장히 저 머리에 부정선거는 안 된다는 게 심어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에 근무를 하게 됐는데 중앙선관위에서 부정선거를 합니다. 더구나 제가 노조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 정보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부정선거는 안 됩니다. 제가 교섭하는 대상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입니다. 부정선거는 안 된다. 이랬더니 일주일 후에 저를 파면시킨다고 경고를 해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조금 평상시는 순한데 이제 성질이 나면 못 참습니다. 그 결재판을 잡아 던지고 발로 밟고 끝까지 해봐라는 식으로 했다가 저는 이 부정선거 밝혀지면 금방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왜냐? 국민들을 속이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바꿔서 가버리면 되는데 그것을 범죄하는 사람들은 범죄 심리가 보니까 밝히는 사람들을 꼭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좋다 하고 한 2, 3개월 만에 끝날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내 주위의 친구들이 전부 다 해유가 돼가지고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는 간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면은. 그거를 나중에 알았을 때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처음에. 이거 뭐 이런 세상이 이렇냐?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 흘러왔습니다. 그 세월이 13년입니다. 18대 대통령 선거는 총체적으로 이루어진 부정선거고 부정선거가 집대성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고 하면은 국정원은 1년 전에부터 부정선거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노조위원장 할 적에도 국정원 직원들하고 많이 만나자고 전화가 옵니다. 만나보면은 선거운동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 경고를 줬지요. 그리고 제가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힘이 좋은 노조위원장 같으면 한 국정하고 싸울 수가 있는데 도저히 힘의 영향을 하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습니다. 노조도 해야 되지 국정원하고 싸우자니 과부적이었어요. 그래가 가만두었더니 18대는 진짜 아까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상 최고의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이 전 세계 정치사를 볼 적에도 이런 부정선거는 없습니다. 악랄했습니다. 왜냐? 컴퓨터로 조작을 해버립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즉시 찾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어떤 사건까지 있었냐? 투표지하고 전산으로 했기 때문에 전산 서버하고 그걸 확인하면서 대조를 해야 되는데 KT에 있는 서버를 전다 디도스 공격을 해가지고 전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악랄하게 10몇 년을 해왔습니다. 저도 50대와 60대 초를 그 세월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 내에는 13년이라는 세월이 1년 3개월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열심히 노력하여 빨리 밝혀내면은 이게 밝혀지겠지 하고 열심히 노력했더니 그게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 부정선거를 한 세력은 악착같이 그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왜곡을 했느냐? 한용수는 정신병자다. 지금도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정보기관에 근무한 사람한테 한용수 같은 사람이냐고 조회해달라고 하면은 1954년 5월 27일생 한용수를 조회를 한번 부탁을 해보세요. 거기에 분류가 어떻게 나와 있다면은 정신병자이니까 정보 수집하지 말라는 내용이 붙어 있을 겁니다. 공문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자들한테 정신 집착적 환자니까 그 사람한테 취재하지 마라.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정신병자 같으면은 아까 보여주신 이 부정선거 백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선관위에서 단속을 많이 하면서 정당에는 선거가 끝나고 나면 백서를 만듭니다. 솔직히 말로 정당 백서는 여기 강의원도 계시지만은 카드라는 내용밖에 안 적어놨습니다. 증거를 붙이지 않고. 이거는 권력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한 공문 증거로서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이 책을 내놨습니다. 자신있게 내놨더니 처음에 회유가 들어왔습니다. 감사원에 감사위원 하고 싶은 마음이 없냐. 잘랐습니다. 부정선거 소송을 걸었는데 무슨 소리냐. 한 달 반인가 2달 있다가 전격적으로 이게 거의 사실이다 하면서 조작을 하면서 검찰이 조작하면서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1년 10일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생활을 하다가 3월 25일 날 출소했습니다. 그 출소는 법원에서 사실상 직권 보석으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장이 2월 11일 날 구속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폭로한 사람과 선거법 위반한 사람을 둘이 다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빨리 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그것도 부랴부랴 빨리 석방을 시켜야 되는데 한 달 동안 또 미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치인들끼리 그대로 구속을 시켜놓느냐, 내줘야 되느냐, 안 내줬으면 지금 폭발됐을 겁니다. 국민 그 감정을 건드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폭로한 사람과 부정선거한 사람을 둘 다 구속시켜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이 논리적으로 정의가 없는 사회와 정의가 없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법원도 할 수 없이 한 달 후에 석방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걸 잘 아시고 대한민국은 이미 민주질서가 무너졌고 상권 분립이 무너졌습니다. 상권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헌법이 철저하게 무너져서 우리들의 정의,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정의는 이미 없어졌고 강자들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 부정선거로서 전부 총집약이 됐습니다. 제가 13년 동안 하면서 이 고생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모른다. 그러고 개인 주권이 뭐다는 것을 모른다. 실제로 이 나라는 역사가 조작된 모양이다. 제가 이제 고생하면서 알았어요.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4.19 정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3.1운동 혁명정신이 있습니까? 있으면 오늘 제가 크게 속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주권정신이 있다고 했으면 18대 대선 부정이 쏟아져 나오고 증거가 쏟아져 나오면은 집에 있는 몽둥이라도 들고 나가고 이거 못 참겠다. 이게 웬 말이냐 하고 떠들고 경찰 너가 내를 보호해라. 불법 세력이 누구냐 하면서 뛰어나와가지고 무섭게 움직이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여러분들 그런 용기 있었습니까? 제가 나와서 그랬기 때문에 저를 모든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 했습니다. 저 가족까지. 당신이 왜 이리 미쳤어요? 그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대한민국이 너무 긴데요. 예, 좀 짧게 하세요. 이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이게 쉬운 말로 제가 이제 종합해 드릴게요. 이미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발전됐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이룬 그 세대가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냉철하고 냉정하게 보셔야 되는데 그 세대가 부표 부정으로 몰락됐습니다. 그 모양이 지금 현재 정치 형태입니다. 대선 부정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새로운 민주 세력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청소하고 밀어내고 새로운 민주 정부가 들어차라는 신호입니다. 대선 부정이. 그래 하시고 그렇게 판단하시고 행동하셔야 되고 과거에 그 민주 세력들을 보시고
그 정신이 없으면은 냉철하게 돌아서면서 당신은 민주주의자가 아니야. 당신은 집에 가만히 있어. 하면서 누가 나와서 데모를 해야 되냐. 남자들은 정의감이 이제 좀 떨어집니다. 여성분들이 나오셔서 유모차를 끌고 나오고 노인 여성분도 나오셔가지고 이건 안 된다. 만약에 2,500만 여성 여러분들이 나와서 먼저 앞장서면은 박근혜는 살려달라고 광화문광장까지 신발 벗고 나와서 살려달라 할 거예요. 그 모습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최초의 부정선거를 보고 저는 1954년생입니다. 7살 때 부산에서 4.19 억을 봤습니다. 혁명이지요. 경찰서 옆에 주위에 살았기 때문에 경찰관들의 쏜 총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죽고 그럴 때 봐서 굉장히 저 머리에 부정선거는 안 된다는 게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에 근무를 하게 됐는데 중앙선관위에서 부정선거를 합니다. 더구나 제가 노조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 정보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부정선거는 안 됩니다. 제가 노조위원장 할 적에도 국정원 직원들하고 많이 만나자고 전화가 옵니다. 만나보면은 선거운동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 경고를 줬지요. 그리고 제가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힘이 좋은 노조위원장 같으면 한번 국정하고 싸울 수가 있는데 도저히 힘의 영향을 알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습니다. 노조도 해야 되지 국정원하고 싸우자니 과부적이었어요. 그래가 가만두었더니 18대는 진짜 아까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상 최고의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이 전 세계 정치사를 볼 적에도 이런 부정선거는 없었습니다. 악랄했습니다. 왜냐? 교섭하는 대상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입니다. 부정선거는 안 된다. 이랬더니 일주일 후에 저를 파면시킨다고 경고를 해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조금 평상시는 순한데 이제 성질이 나면 못 참습니다. 그 결재판을 잡아 던지고 발로 밟고 끝까지 해봐라는 식으로 했다가 저는 이 부정선거 밝혀지면 금방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왜냐? 국민들을 속이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바꿔서 가버리면 되는데 그것을 범죄하는 사람들은 범죄 심리가 보니까 밝히는 사람들을 꼭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조작을 해버립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즉시 찾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어떤 사건까지 있었냐. 투표지하고 전산으로 했기 때문에 전산 서버하고 그걸 확인하면서 대조를 해야 되는데 KT에 있는 서버를 전다 디도스 공격을 해가지고 전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악랄하게 10몇 년을 해왔습니다. 저도 50대와 60대 초를 그 세월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 내에는 13년이라는 세월이 1년 3개월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좋다 하고 한 2, 3개월 만에 끝날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내 주위의 친구들이 전부 다 해유가 돼가지고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는 간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면은. 그거를 나중에 알았을 때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처음에. 이거 뭐 이런 세상이 이렇냐.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 흘러왔습니다. 그 세월이 13년입니다. 18대 대통령 선거는 총체적으로 이루어진 부정선거고 부정선거가 집대성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고 하면은 국정원은 1년 전에부터 부정선거 한 것이 아닙니다.